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야호 어린이집 온라인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홍보이사 바다라고 합니다.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야호 어린이집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야호 아이들 생활과 조합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면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다라고 하고요. 야호를 졸업한 8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와 5살 남자아이를 야호에서 키우고 있어요. 지금 공동육아 2년차 조합원입니다. 올해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홍보이사입니다. 다음은 야호 어린이집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1994년에 개원했는데요. 저희 야호는 그로부터 3년 뒤인 1997년에 개원하여 올해 26년 차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석동에 영구터전을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 아니고 자가입니다. 2022년에는 그 어렵다는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은 공인된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사회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육아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직접 아이들 가르치냐는 것인데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보육은 선생님들이 해주세요. 심지어 문서 처리나 공문 처리 같은 행정 업무의 시간을 빼앗겨서 아이들 보육에 지장을 주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은데 야호에서는 이 업무만 전담으로 담당하시는 대표 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만큼 아이들 보육에 진심이라는 거죠. 야호에는 6분의 선생님과 조리사 1분, 이렇게 총 7분이 계십니다. 교사회 중 별과 파릇파릇은 야호에서 선생님으로 무려 18년, 1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경력을 갖고 계세요. 재작년에 야호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셨던 캥거루 선생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이렇게 오래 야호를 지켜주고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의 큰 자산이자 자랑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야호 아이들의 현황입니다. 공동육아는 분리의 개념으로 쓰이는 반이 아니라 방으로 부르는데요. 야호의 방은 은하수, 밝은 해, 푸른 하늘, 이렇게 3세에서 7세까지의 5연령의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3, 4세인 은하수 밝은 방에는 1층에서 5에서 7세인 해 푸른 하늘방 아이들은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특징이지요. 공동육아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가치관은 먼저 아이들은 자신의 속도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능동적 주체로 보고 개인별 특성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행복을 느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이면서 관계적인 어린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야호 어린이집에서는 5가지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 중심으로 살면서 배웁니다.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과정을 총체적 삶의 장으로 보고 등하원, 정리정돈, 식습관, 순서 기다리기, 규칙 따르기, 의사소통 등 삶 속에 필요한 기술과 감각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놀이 중심으로 놀면서 자랍니다. 2019년 개정 누리 과정에서 말하는 충분한 놀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실은 공동육아에서 90년대부터 해왔던 방식이 반영된 것인데요. 교사의 계획과 의도보다는 아이의 자발적 흥미를 존중하는 자유놀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경쟁적이고 협동적인 전래놀이를 하고 아이들 스스로 어떤 놀이를 할지를 선택하고 친구들과 뛰고 웃고 눈 마주치면서 자아의 중심을 형성하게 됩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야호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와 정말 잘 놀면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놀이의 선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한겨레 신문에서 이 부분을 잘 다루어 주셔서 저희 어린이집 자료에 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에 와서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셋째, 생태 중심으로 생태 감수성을 기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세시절기와 텃밭과 생태가 연결된 먹거리 문화를 통해서 생태적 자아가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넷째, 관계 중심으로 관계 속에서 소통 능력을 키웁니다. 공동육아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독립적이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지요. 소통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평어를 사용하고 모둠 활동과 회의도 하고요. 마실, 날저기 같은 공동 문화를 경험하며 자라납니다. 다섯째로 통합교육으로 차이와 연대를 경험합니다. 공동육아에서 통합이라고 함은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보다는 다름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 통합, 성별 통합, 장애 통합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일상이 나뉘지 않고 생활과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야호 아이들의 하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등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등원한 아이들은 자유놀이 후에 9시에 떡국, 누룽지, 우유와 시리얼 등 든든한 아침을 먹습니다. 등원을 마친 후 10시에 일과를 시작합니다. 공동육아의 회의 문화인 아침 열기를 하는데요. 방별로 둥글게 모여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의 활동을 함께 계획하면서 과일 간식을 먹어요. 아침 열기를 마치고 10시 반쯤 놀이를 시작합니다. 자연 속에서 노는 바깥놀이로 동네 산책, 마당놀이, 모래놀이, 촉감놀이, 텃밭놀이, 숲놀이, 계절놀이를 하고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여 바깥놀이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실내에서 세시절기놀이, 전래놀이 등의 무궁무진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11시 40분쯤 낮에 먹는 밥, 점심을 먹습니다. 한살림과 자연드림처럼 생협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제철 음식과 세시절기 음식 위주로 계절을 느끼고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로운 음식의 거부감을 줄여가며 올바른 식습관을 익히도록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주십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1시가 조금 넘으면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야호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활동량이 타 어린이집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여 오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응해야 할 7세 하반기에는 낮잠 시간 대신 7세 활동을 하며 학교 생활을 준비합니다. 오후 3시 반쯤 낮잠에서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후 시간을 보낼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오후 간식을 먹어요. 조리된 음식으로 제공되어집니다. 간식을 먹은 뒤 4시에 실내 놀이를 하거나 나들이를 한 번 더 가기도 합니다. 놀이 후 다 같이 모여 앉아 좋았던 점, 속상했던 점, 고마웠던 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하루 닫기를 합니다. 하루 닫기를 끝내고 하원을 합니다. 3, 4세는 4시쯤 하루 닫기를 하고 4시 반 이후로 자율 하원하고요. 5세 이상은 5시에 하루 닫기를 하고 5시 반 이후로 자유롭게 하원합니다. 하원할 때에 부모들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야호 공간 안에 들어와 아이들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교사와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함께 온 부모들과 아이를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면서 조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야호 아이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올해 저희 어린이집에 온 3세들이 처음 왔을 때
9월, 10월생으로 원령이 이른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벌써 배변 훈련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10월이라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그렇게 되었는데요. 형, 누나, 오빠, 언니를 보고 모방을 해서 하게 되니까 혼자서는 어려웠을 것 같은 과제들을 너무너무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익혀가고 건강한 먹거리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기를 벗어난 아이들은 아침 열기, 하루 닫기 같이 스스로가 의견을 표현하고 듣는 연습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경험을 하고 진짜 자유놀이 시간을 통해서 학습지에서는 얻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로 창의성이 개발되고요. 다음은 공동육아에 있는 독특한 문화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양육자들은 실제 이름이 아닌 별명을 부르고 아이들은 어른에게 평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아이들이 어른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주저함 없이 하여서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한 문화입니다. 최근에 본 신문 기사 중에 경희대학교의 한 교수님도 학과생들과 평어로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의 수업이 좀 더 참여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어가 바뀌니까 관계와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을 보면서 공동육아에서는 아이들을 일방적인 훈육이나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어린 시민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대하는 방식이 가능하구나. 정말 야호를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적이라는 것은 날마다 적는 이야기의 줄임말입니다. 기존 어린이집을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키즈노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실제 노트에 단순히 사실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와 고민을 주고받으며 함께 아이를 키워갑니다. 이렇게 주고받은 날짜기가 1권, 2권 쌓여서 졸업 후 남는 몇 권의 두툼한 날짜기는 그 자체로 아이의 성장일기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제가 야호에 와서 처음 감동받은 부분이 이 날짜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 단어를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실이 있습니다. 마실은 아이가 부모와 같이 또는 부모 없이 혼자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것을 말해요. 각자의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부모가 바쁠 때 아이를 맡길 때도 있고요. 마실을 통해서 다양한 이웃을 만나게 되고 우리 가족과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아이의 세상은 확장됩니다. 다른 연령의 아이 집에 마실에 가서 형, 오빠, 언니, 동생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평소에 경험해보고 싶었던 역할을 해보면서 아이들의 욕구가 충족되기도 하고요. 내가 미처 못 본 우리 아이의 모습을 다른 엄마, 아빠의 눈으로 발견해주기도 해서 아이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나들이는 공동육아의 대표적 문화입니다. 아이들의 일과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공동육아 아이들은 날씨가 많이 좋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그 장소로 사시사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삶의 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호에서는 마당에서부터 밖을 나가면 가까이는 텃밭 놀이터부터 젊어지는 샘물, 두꺼비 바위, 숲놀이터, 마을과 숲을 누빕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자람으로써 삶의 여러 모양을 몸과 마음으로 아는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야호는 적기 교육을 지향합니다. 7세까지는 일상 나들이를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며 그 과정을 통해 규칙을 익히고 적용하면서 오감 자극을 통해 뇌 발달과 인지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뇌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세요. 또 관계와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갈등을 겪으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지나 문화센터 등의 형태를 비롯한 다양한 수업 형식의 사교육은 이 기간 이후로 미루어둡니다. 학교에 근무 중인 조합원 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교우 관계에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 시기는 인위적인 인지 교육보다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인지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호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부모, 교사, 아이가 균형을 이룬 구조의 어린이집입니다. 투명하고 공개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조합 활동을 하는데요. 그 조합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모임이라는 것은 같은 나이 아이의 방교사와 부모의 모임입니다.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요. 이 방모임이 조합의 가장 기본 소통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사와의 방모임을 하면서 교사분들이 주시는 방모임 자료를 보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나눕니다. 야호 생활이나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도 하고 모임에서 더 나아가서 교육적인 제안이나 토론을 하면서 안건을 만들어서 의논하기도 합니다. 아마 활동이라고 불리는 1,2교사 활동이 있습니다. 아마는 공동육아에서 엄마, 아빠를 줄여서 아마라고 부르는 공동육아 언어인데요. 이 아마 활동은 교사의 휴가 혹은 교사 교육으로 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에 엄마, 아빠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1,2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과 서로 관계 맺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꾸밈없이 아이의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린이집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조리사로 아마 활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식사를 건강한 식재료로 내가 직접 만드는 경험은 공동육아 아니고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깔끔이라고 해서 터전을 깔끔하게 하는 청소 활동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현재 외주팀이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고 주말 동안 두 가정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터전을 직접 청소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사는 곳을 청소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아이의 하루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약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가정별로 순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2회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놀잇감을 일광 소독하고 방충망을 떼서 닦고 심지어 냉장고도 모두 분리해서 청소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정말 야호가 우리 집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겁니다. 야호 어린이집은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됨을 말씀드렸는데요. 교사는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운영을 담당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사장 이하 운영교육, 시설, 재정, 홍보 소위가 있습니다. 일종의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조합원이 한 팀에는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팀의 팀장 역할을 하는 분을 이사라고 칭합니다. 저는 올해 홍보이사고요. 한 가구당 한 명이 1년간 이사직을 맡아서 팀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월 1회 각 이사와 이사장, 교사가 만나서 이사회를 개최해 운영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의 조합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김장이라던가 엄마 모임, 아빠 모임 같은 소모임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활동하면 됩니다.
야호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조합원의 자격과 의무도 함께 갖게 됩니다. 한살림이나 자연드림 등 가입할 때 출자금을 내듯이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것도 출자금을 납부합니다. 출자금의 30%는 공적 자금으로 의무 기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재정의 순환 구조상 졸업 후에 3년 뒤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비가 있습니다. 가정당 60만 원으로 입학 시 1회 납부합니다. 이 가입비가 어떻게 쓰이냐면 야호 마당에 있는 모래를 새로 교체하거나 아이들의 소모적인 교구 구매 비용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야호에 있는 장난감이 대부분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닌 원목 장난감인데 매년 리뉴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교체 비용 등으로 모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자금과 가입비는 입학 시 1회 내는 것이고요. 매달 내는 것으로 46만 원의 조합비는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 즉 기본 살림살이에 모두 쓰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 사랑카드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부 보육료 외에 실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곳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조합비는 교사의 급여, 아이들의 식재료 구입비, 터전 운영비로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또 깔끔이를 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비용으로 한 가정당 한 달에 3만 원씩의 깔끔이 비용이 있습니다. 매달 내는 금액은 46만 1,000원의 운영비와 3만 원의 청소비, 총 49만 1,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육아 야호 어린이집 모습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가장 고민되는 부분으로 생각되는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리가 멀고 통학버스가 없다는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시죠? 그렇지만 사실 아이가 있는 곳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와봐야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와서 봐야 직접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등하원을 하면서 내 아이의 모습과 친구 관계를 나의 눈으로 직접 파악할 수도 있고요. 터전에 들어와서 내 아이를 데려가니까 교사와 대면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도 많습니다. 또 집에 가는 동안 차라는 집중된 공간에서 아이와 하지 못했던 대화도 나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출자금이나 원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특기적성 또는 하원 후 사교육 비용으로 추가되는 금액을 생각해보면 그리 차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 어린이집 대비해서 1, 2층과 마당, 텃밭 놀이터 같이 넓은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고요. 비영리라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유기농 식자재로 건강한 음식을 충분한 양으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원비가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까운 돈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확실히 보육의 차원이 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참여에 대한 부분이 염려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부모와 아이에게 이색적인 추억 쌓기가 가능하고요. 아이에게 믿을 만한 어른 친구들이 생김과 동시에 나에게도 육아 동지가 생깁니다. 1, 2교사 활동 같은 활동으로 어린이집에서 함께 하루살이를 하면서 사회 속에 생활하는 내 아이를 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내 아이의 친구들, 내 아이의 선생님의 생활을 오롯이 경험하면서 투명하게 아이의 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연차 사용이나 교육을 지지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향상되어서 우리 아이의 보육의 질이 상승된다고 느껴집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분들이 행정 업무가 많다 보니 휴식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업무를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하려 하면 좀 아이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하원 시간 전까지 오로지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육에 집중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고민들이 사실은 혜택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저희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면담 과정이 있습니다. 일종의 상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님도 야호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에게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조합에서도 우리와 가치관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가정인지, 교사와 부모와 아이, 이사회가 한자리에 만나서 대화하면서 서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면담 후 이사회와 가정의 의사가 일치해야 야후의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그 야후 어린이집 2024년 입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완성해 보았는데요. 잘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